이번에는요,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중에서요, 이제 기차 문제라든지 강물 위의 배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 사실은 이 녀석들도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6번을 보시면요, 화물 열차의 길이가 A, 여객 열차의 길이가 B, 터널의 길이가 C라 그랬어요. 다음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화물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린다 그랬어요. 속력을 물어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열차가 있는데요.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기차가 요만큼 초록색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자, 통과한다라는 거는요. 언제부터 시간을 재는 거냐면 지금 앞머리가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요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쵸? 요때부터 언제까지 재는 거냐면 꼬리가 터널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 요때까지 이동한 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통과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그러면 우리가 앞머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차의 앞머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부분부터 어디까지 이동한 거냐면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동 거리는 터널 길이만큼 이동한 게 아니라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더한 것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렸을 때 속력은요, 50초 분에, 자, 보세요. 이동 거리가 단순히 터널 길이인 C가 아니라 열차 길이, 화물 열차 길이를 더해서 A 더하기 C만큼 이동한 거를 분자에 써줘야 우리가 속력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터널을 지나는데, 여객열차가 터널을 지났는데 안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요, 요렇게 터널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터널 끝이 이렇게 있는데, 터널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요 왼쪽 그림처럼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차가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안 보인다라는 거는 언제부터 재는 거냐면 꼬리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 꼬리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측정을 하는 거냐면 나오기, 앞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요때까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요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실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 이동한 거리는 뭐가 돼요? 실제 이동한 거리는 터널 길이가 아니라 터널 길이에서 열차 길이를 빼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객열차의 길이 B를 빼주면 이게 실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속력은 60초 걸린다 그랬으니까 60분의, 그죠? 60분의 C-B 이렇게 돼야지만 여객열차의 속력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 해보죠. 열차가요, 한 지점을 통과한대요. 한 지점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깃발이 하나가 딱 꼽혀 있어요. 깃발이 하나 꼽혀 있는데 이 깃발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차가 깃발을 통과한다라는 건 언제부터 재냐면요, 앞머리가 깃발 앞머리에 딱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재서 언제까지 재냐면은 뒷꼬리가 깃발을 지나간 요 마지막, 뒷꼬리가 깃발 위치에 딱 있을 때, 요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앞머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재는 거예요? 여기까지 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동 거리는 단순하게 그냥 요때가 열차 길이 자체가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때 속력은 10초 분에, 그죠? 10초 분에 화물 열차의 길이가 A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바로 속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열차가 마주보며 달려서 서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 걸렸다 그랬어요. 이때 두 열차의 이동 거리는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두 열차가요, 한 열차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열차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완전히 지나는데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는 두 개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열차 중에 한 열차가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지한 게 아니라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 보세요. 완전히 지나간다는 얘기는 시간을 언제부터 재냐면은 요렇게 앞머리가 서로 만났을 때부터 시간을 재서, 그쵸? 요 하늘색 기차가 꼬리가 요렇게 서로 꼬리가 지나갈 때 요때까지를 우리가 하늘색 기차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앞머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열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릴 때 서로 완전히 지나잖아요. 그럼 이동 거리는 두 열차의 거리의 합이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실질적으로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속력은요, 여러분 속력은 두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기 때문에 속력은 두 기차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속력은 두 기차 속력의 합이 이때의 속력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요, 배 문제인데, 배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거죠. 자, 배의 속력을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우리가 y라고 할 때요. 그쵸? 거슬러 올라갈 때 있죠. 그쵸?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당연히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만큼 빠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내려갈 때, 강물을 따라서 내려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물을 타고 내려가니까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속력이 더해진다. 요런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 돼요. 요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건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는 상황이 쉽습니다. 내려갈 때 상황이 쉽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려갈 때는 1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내려갈 때 속력은 x 더하기 y라 그랬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1시간 걸렸다 했으니까요. 그냥 거리 25km니까 25가 나오는 거예요. 식 하나는 쉬운데 이제 어려운 식 하나를 해야죠. 그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올라갈 때인데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15분간 떠내려갔대요. 15분간 떠내려갔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2시간이 걸렸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배가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쵸? 중간에 고장이 나서 이렇게 떠내려왔어요. 떠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고장이 난 게 고쳐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이의 거리가 지금 25km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실제 이동한 거리는 25km를 이동한 게 아닙니다. 25km를 이동한 게 아니라 떠내려간 거리만큼 더 이동했겠네요. 그렇죠? 얼마만큼? 떠내려간 거리만큼 더 이동을 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올라갈 때에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이 x-y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요. 2시간 이동한 거 아닙니다. 15분 동안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올라간 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45분이에요. 그쵸? 1시간 45분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수를 써주면은 4분의 7시간이 될 거고요. 그죠? 이게 총 이동 거리인데, 자, 이동 거리는 25km가 아니라 그랬어요. 떠내려간 거리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떠내려갈 때의 속력이 얼마였겠어요? 떠내려갈 때의 속력은 강의 속력으로 떠내려갔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떠내려갈 때의 속력은 y 속력으로 떠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y의 속력으로 15분간 떠내려갔으니까 이때 뒤로 밀린 거리는 얼마겠어요? 그걸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속력이 y였고, 그죠? 시간은 15분이니까 4분의 1 y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계산이 되겠네요.